네, 두 번째 강의 이후에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할 수 있어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참여하기 싫을 때 아이가 울고 소리 지르는 행동으로 회피를 하는데 남 눈이 의식돼서 좀 데리고 나왔더니 그 행동이 또 강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남 눈을 좀 의식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를 주더라도 계속 좀 중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좀 고민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 상황이 좀 아마 지속이 좀 된 것 같은데,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애를 좀 인식하게 되고 계속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똑같은 행동을 이미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행동을 중재할 때 제가 필수적으로 쓰는 아이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팩스, 그리고 토큰보드입니다. 팩스를 쓰는 이유는 저는 이제 말을 잘하는 친구들도 팩스를 쓰는데, 이제 팩스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게 해주고, 어, 이제 말로써 표현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네,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토큰보드로 자신이 원하는 거를 얻는 활동들을 이제 추적하는 요런 이제 이 토큰보드를 쓰는 건데 그 문제는 이게 평상시에 기분 좋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토큰보드를 활용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평상시에 이제 연습을 하고 이제 저는 토큰보드를 쓰면 이제 3개짜리, 5개짜리, 10개짜리를 쓰는데 토큰을 얻는 활동으로 이제 손잡고 숫자 세기도 하고 이제 좀 다양한 활동을 하죠. 그 중에 제가 손잡고 숫자 세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건 이제 기다리라는 의미도 되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토큰보드를 연습하게 되면 이 토큰보드가 결정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시간이 바로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도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토큰보드 팩스를 들고 먼저 뛰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상시 이제 팩스를 보여주고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게 지금 뭔데? 아이가 막 울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바를 찾아서 선생님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을 이제 토큰보드에 붙임으로써 자 그러면 앉아보세요. 앉고 토큰 받고 손잡고 숫자 세고 아이의 기분을 어쨌든 이제 가라앉히고 기다리는 연습을 이렇게 시키는 거죠. 어, 자, 이렇게 토큰보드를 평상시 연습해놔야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사실 우리가 이제 토큰보드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어머님들 되게 당황스럽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저는 문제 행동을 중재하고자 마음을 먹으셨으면, 되도록 그 문제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특정적으로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환경이, 만약 밖에서 자주 나타나요? 그럼 밖에를 나가면 안 되죠, 일단은. 집에서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팩스 요청하기, 토큰보드에 대한 연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집에서 급히 들을 수 있는 곳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남의 시선 굉장히 중요하죠. 어머님도 힘드시고, 저희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에 가기 전에 이 문제 행동을 잡을 수 있는 연습부터 하셔라. 그게 1번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런 문제 행동이 터져서 중재해야 난감하죠. 그리고 실제로 아이를 데리고 오면 강화시켜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걸 소거하는 방법으로 집에서부터 연습을 하시고 차근차근 나가시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저희 연구소에서 쓰는 팩스 토큰보드예요. 저희는 이제 팩스와 토큰보드를 결합한 이런 도구를 쓰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이번에 톡북이란 이름을 붙였어요. 사실 팩스라는 이름은 라이센스가 있어서 저희가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냥 저희만의 이름으로 톡북이란 이름을 붙였고 이 톡북으로 이제 아이가 여기서 원하는 바를 의사소통하게 하고 자 아이가 원하는 게 젤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씁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주죠. 이게 의사소통의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받았을 때 젤리 주세요. 젤리 달라는 거였구나. 자 이렇게 하면 젤리 아이랑 확인했고 젤리를 바로 이 토큰보드에 붙여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잘 앉았습니다. 토큰 받으세요. 토큰 받고 선생님 하이파이브 한번 해주세요. 하이파이브에서 토큰 받고 자 이렇게 간단한 활동으로 1대1로 강화를 받는 연습부터 해서 젤리를 받는 방식을 평상시에 연습을 해두면 자 이제 토큰을 받을 때마다 우리 활동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제 손잡고 숫자 세기 1, 2, 3, 4, 5 숫자 세고 토큰 받고 자 이런 기다리는 연습들을 통해서 젤리를 받는다. 자 그래서 숫자를 세는 건 저는 실제로 문제행동 터졌을 때 많이 해요. 왜?
기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기복을 좀 낮추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올라간 걸 낮추기 위해서 숫자 샀고, 아, 숫자 잘 셌어. 잘 기다렸어. 자, 토큰 받으세요. 그래서 토큰이 채워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중재를 하는 거죠. 분명히 아이가 텐트럼이 터졌다는 거는 그 상황에서도 아이가 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주면 강화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토큰 보드를 쓰고 진정하고 안고 이런 연습의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분 좋을 때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은 희망스 님이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문제 행동의 기능이 자신만의 규칙, 강박인 경우에 중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자, 일단 문제 행동의 기능은 SEAT, 4개밖에 없습니다. 자, 뭐 자신만의 규칙, 강박이라는 기능은 없어요. 자, 이 방식은 이제 자신만의 규칙으로만 하는 거는 우리는 센서리라고 합니다. 감각 추구예요.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했을 때 자동 강화, 제가 감각 추구는 자동 강화를 얻는다고 했죠. 함으로써 강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루틴대로 했을 때 내가 그냥 남들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만족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감각 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박에 대한 것은 감각 추구를 기능으로 하는 문제 행동입니다. 근데 내가 그 루틴을 못하게 했을 때 막 문제 행동이 터져요? 그 부분은 우리가 텐저블이 될 수도 있고요. 원하는 활동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또는 엄마의 아빠의 지시사항을 듣고 싶지 않은 escape, 탈출에 대한 기능일 수는 있어요.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이 희망스 어머님, 아버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봐도 이런 루틴 같아요. 아이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하려는 이 센서리 감각 추구를 기능으로 하는 건데 저는 교육의 목표가 항상 융통성 있는 아이로 키우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루틴이 있으면 부시자. 루틴은 부실수록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루틴을 부시는 것도 평상시에 사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막 지금 하고 싶어서 막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막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동이 생기는 건데 평상시에 루틴을 부실 수 있는 방법들로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으로는 집에 가는 루트를 바꿔보는 거예요. 자, 집에 올라갈 때 항상 엘리베이터를 탄다면 2층까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집에서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다면 계단 한 칸 내려오고 엘리베이터를 타본다든지 그다음에 항상 왼쪽으로 나가는데 오른쪽으로 틀어서 나갔다가 한 바퀴 돌아서 나간다든지 평상시에 이런 루틴을 부시는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융통성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루틴을 부셔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이마다 어떤 성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섣불리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토큰보드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 이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 행동을 못하게 했어요. 자, 못하게 한 거, 그러면 이 행동을 참고 있음에 대해서 강화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거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토큰보드예요. 평상시에 토큰보드를 하고 있다면 연습을 하고 있다면 자, 항상 왼쪽으로 가는 길인데 오늘 오른쪽으로 가자. 딱 했는데 얘가 따라왔어요. 오늘 오른쪽 엄마 잘 따라와서 토큰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큰 보드를 따로 들고 나갈 수도 있고요. 오늘은 작정하고 루틴을 부시는 날이라고 하면 엄마가 이걸 들고 나가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팩스는 저희는 이제 붙였으니까 이런 목걸이 형태로 돼 있어요. 이걸 아이가 들고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엄마가 들고 나가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큰을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항상 아이가 가고자 하는데 오늘 이번에 오른쪽으로 갈 거야. 자, 엄마가 토큰 줄 거야. 오른쪽으로 가자. 고마워. 잘 따라왔어. 또 토큰을 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강화를 해주는 방법들. 그게 바로 이제 토큰 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중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다현맘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ABA 치료의 일반화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응용행동 분석 책을 봐도 우리 쿠퍼 책이라 그러죠. 그 쿠퍼 책에 보면은 이 한 세션이 일반화에 대한 내용만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3판 제가 이제 번역에 함께 들어갔는데 2판에서는 그 일반화 부분이 사실 좀 얇아요. 근데 이건 3판에서는 일반화 부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 일반화에 제가 한번 함성 공간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3판에 추가된 내용이 바로 이런 시각 스케줄도 나와 있어요. 저희 이제 더문에비 연구소에서는 제가 시각 스케줄을 쓰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아이가 스스로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쿠퍼 책에서도 이번에 나온 부분이 시각 스케줄을 쓰면서 아이들이
그 자기가 이제 학습했던 것들을 일반화시키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일반화에 대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제가 조금 거짓말 조금 보태서 과하게 말할 때 1대1은 가짜라는 말을 많이 써요. 1대1은 가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1대1이야말로 정말 고안된, 만들어진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가 행동이 잘 보이고 공부를 한다 그래서 그 아이의 그게 진짜 모습이냐? 아니죠. 이 아이가 그룹 상황에 들어가거나 학교에 들어가거나 집에 가서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아마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에 대한 고민은 일단 그룹에서 그런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미국에서부터 고민했던 것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부터 어쨌든 선생님을 계속 로테이션을 돌리는 거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이 일반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선생님을 로테이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로 조기교실 할 때는 5명의 선생님들이 5명을 보는 시스템, 그래서 30분마다 로테이션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최대한 일반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